예비 서강인 여러분, 2027학년도 서강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선배가 아주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웹툰 과외처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서강대 2027 입시는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요? 복잡하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입시 정보를 제가 옆집 친한 형 혹은 언니처럼 아주 친절하고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변경사항만 콕콕 집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서강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 전형 선배가 알려줄게. 웹툰 과외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2027학년도 서강대학교 입시의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특종입니다. 바로 기존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일반 I과 일반 두 가지로 짠! 하고 분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놀라셨나요? 학교가 학생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각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이런 멋진 변화를 시도한 거죠. 마치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캐주얼룩과 정장룩을 구분하듯이 여러분의 강점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하라는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배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저한테 더 유리한 전형을 고를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잘 맞는 옷을 입혀주기 위한 서강대학교의 섬세한 고민이 담긴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개로 나뉘고 정시에서는 모집군이 나군과 다군 모두에서 모집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자, 이제 수시 모집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수시에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RPG 게임을 시작할 때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이건 내신 성적에 자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아주 정직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교 생활을 아주 다채롭게 창의적으로 했다면 이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인데요. 글쓰기에 나는 좀 한다 하는 자신감 있는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길이 여러분의 어떤 강점을 필요로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더 궁금해요. 걱정 마세요. 선배가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각 길의 특징과 합격 전략을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길, 바로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한마디로 내신 성적 우수자를 위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내신 성적을 만들어냈다면 이 길이 여러분을 위한 블루 카펫이 될 겁니다.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량평가라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숫자로 여러분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법이 정말 중요해요.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이 중요하듯이 이 전형에서도 내신 등급 계산법이 합격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예요. 그런데 이 100% 안에서도 디테일이 좀 나뉘는데 석자 등급을 활용한 등급 계산이 90%를 차지하고 성취도 및 성취 비율을 활용한 비율 계산이 1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등급만 좋은 게 아니라 세부적인 성취도까지 잘 관리해야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각각 3등급 이내를 받아야 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해요.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도 일정 수준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 내신과 더불어 수능 준비도 철저히 병행해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다음은 가장 큰 변화의 주인공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중에서도 새롭게 태어난 두 개의 트랙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반 I과 일반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이 두 전형으로 나뉘면서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춰 정말 더 세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졌어요. 마치 맞춤 양복을 고르듯이 나의 강점과 학과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아마 지금쯤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수능 최저는요? 네, 저도 궁금해요. 선배로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두 전형 모두 서류 100%로 선발한다는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잠재력과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요. 정량적인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 성장 과정, 그리고 열정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와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능 부담을 덜고 학교생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럼 이 두 전형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학생부 종합 일반 I과 일반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과가 어느 전형에 속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먼저 학생부 종합 일반 I은 주로 영문, 유럽문화,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공학 계열 등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역량과 탐구심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 전형은 서류 100%로 평가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선발 목적은 모집 단위 특성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것이죠. 즉, 특정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일반은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자유전공학부 등 좀 더 넓은 범위의 학문적 소양과 융합적 사고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전형 역시 서류 100% 평가이고 수능 최저는 없어요. 선발 목적은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입니다.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찾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략 팁! 여러분이 어떤 학과에 지원하고 싶은지 명확히 정했다면 해당 학과가 어느 전형에 속하는지 모집 요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모집 요강은 여러분의 합격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 길, 논술 일반 전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생각하는 힘이 남다르고 내 생각을 글로 써내려가는 것에 강점이 있다 라고 외칠 수 있다면 이 논술 전형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은 오직 여러분의 논리적인 글쓰기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말 그대로 펜은 칼보다 강하다를 증명할 수 있는 전형이죠. 전형 방법은 논술 100%입니다. 다른 요소는 전혀 보지 않고 오직 논술 시험 하나로 여러분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출제 유형을 보면 인문자형 계열 모두 통합교과형 논술을 봅니다. 다양한 교과목의 지식을 융합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계열 지원자들은 여기에 추가로 수리형 논술을 보게 됩니다.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논술 전형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일 영역 중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7이 내어야 해요. 예를 들어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이면 합이 7이 되니 충족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논술 실력만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도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글쓰기에 대한 열정과 수능 기본기를 겸비한 여러분이라면 논술 전형을 통해 서강대학교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시 전형의 3가지 길을 쭉 둘러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각 전형의 특징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쯤에서 수시 전형의 핵심을 요약하고 여러분의 강점에 따른 전략을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첫걸음이니까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오직 교과 성적 100%로 평가되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각각 3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하죠. 이 전형은 내신이 최상위권이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치 우등생의 정석 코스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일반 I, 일반 전형은 서류 100%로 평가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수능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온 친구들에게 딱 맞는 전형이죠. 내신 성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을 때 나의 잠재력과 다양한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 평가되고 역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이 내어야 하죠. 논리적인 글쓰기에 자신 있고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과감히 도전해볼 만한 전형입니다. 마치 글로 싸우는 고수들을 위한 전형이라고나 할까요? 핵심은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이고 그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서강대학교의 문은 활짝 열릴 거예요. 자, 이제 수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정시는 한마디로 수능 100% 전형입니다. 오직 수능 성적만이 여러분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냉정하면서도 명확한 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교가 수능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룰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아마 지금쯤 영역별 반영 비율이 가장 궁금해요. 수학 가중치가 높나요?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정시 전형은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서강식 점수로 재탄생시키는데 그 방식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어떤 영역에 더 힘을 실어주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아주 흥미롭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능 D-DAY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최종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서강식 점수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드디어 공개합니다.
서강대 정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바로 나에게 유리한 서강식 점수입니다. 서강대는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 그 중에 더 높은 점수를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정말 좋지 않나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골라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최고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첫 번째 방식은 A 유형인데요. 수학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수학 43.3%, 국어 36.7%, 탐구 20.0%의 비율로 계산되죠. 나는 수학이 정말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유리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B 유형인데 이건 국어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줍니다. 국어 43.3%, 수학 36.7%, 탐구 20.0%의 비율로 계산돼요. 나는 국어 영역이 나의 필살기다 하는 친구들에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수학을 아주 잘 봐도 국어를 아주 잘 봐도 서강대학교는 여러분의 강점을 놓치지 않고 팍팍 밀어준다는 말씀. 이런 유연한 점수 계산 방식 덕분에 여러분은 자신의 강점 과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강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능 점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알아서 계산해준다니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이 똑똑한 서강식 점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세요.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2027학년도 입시 전형에 대해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콕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세 가지는 마치 서강대학교 입시의 황금률과도 같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 I과 일반 II로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학과가 어떤 전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형들은 수능 최저 부담 없이 오직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 서류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이죠. 두 번째, 수시 전형별 수능 최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3개 영역 각각 3등급, 논술 전형은 3개 영역 등급 합 7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전형들을 준비한다면 내신이나 논술 실력만큼이나 수능 준비도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정시는 나에게 유리한 점수로 자동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서강대는 국어와 수학 중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더 잘 본 과목의 비중을 높여서 점수를 계산해줍니다. 수학 고수든 국어 달인이든 여러분의 강점을 최대로 살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핵심만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을 세운다면 서강대학교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릴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에 앞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던져볼까 합니다. 서강대학교는 2027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전체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입시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공교육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학생들 간의 변별력 약화로 인해 또 다른 문제들을 낳게 될까요? 수능이라는 하나의 잣대에서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보겠다는 대학의 취지는 정말 박수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능이 가진 변별력이라는 순기능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숙제가 될 겁니다. 이처럼 서강대학교는 항상 고민하고 발전하는 곳이라는 점도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드디어 서강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한 선배의 웹툰 과외가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입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강대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열정과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서강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슬로건처럼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여라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인 애드미션, 소갱, AC, KR에 방문해주세요. 모든 정보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예비 서강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의 멋진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나요.